이거 약간 역설이긴 한데 지금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불만도 제일 많이 토로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회사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소기업의 유일한 장점인데 정말 유일무이한 장점인 것 같아요. 생산직이 이제 3년 차시죠? 예, 저희 지금 회사에서는 3년 차입니다. 3년 동안 막내라고 하시던데. 네. 그럼 3년 동안 이제 밑에 분들이 안 들어오신 거지? 중소기업의 문제가 사람이 들어오면 2주를 있지를 않아요. 바로바로 나가고 어쩌다 한번 두세 달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점점 두세 달 있다 보면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아,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누구 나가고 이러면 저가 계속 막내가 된 결과죠, 지금은. 뭐 그래서 항상 막내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 이렇게 뒤에서 안 좋은 쪽으로 말하긴 싫지만 휴가비도 받아본 적이 없고 명절에 상여금이나 혹은 선물도 녹록치 않고 이래서 거의 매일매일 때려치우고 싶은데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있는 경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다닌다는 것 자체가 아마 연령대가 조금 낮은 분들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학벌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테니까 아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버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포함이고요. 이제 3년 동안 막내이신데 네. 막내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아,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서 한 반년 정도라도 좀 버티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막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일 외로 하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현장에서 막 나와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루에도 막 몇십 개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보통은 대부분이 막내들이 하죠. 그거 재활용하러 바깥에 버리고 아니면은 뭐 더운 여름날 뭐 위에서 사무실에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이러면은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자 할 때는 다 즐거워해요. 근데 그게 이 막내들한테는 그걸 또 내가 사와야 되고 사람이 그래도 2, 30명 되니까 그거 다 못 들고 오니까 카트 같은 거 들고 또 어디 가야 되고 막 이런 모든 그 일 외에 귀찮은 일이 거의 막내의 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들어서 조금 아랫사람이 한 분 생기면 좋겠어요. 일을 나눌 수 있게. 첫 월급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첫 월급이 맨 처음엔 아웃소싱 월급으로 받았으니까 그때는 법정 임금에 일한 시간 26일 정도 곱해서 한 180만 원 조금 넘었거든요. 세금 떼고죠 그게? 예, 세금은 아웃소싱일 때는 한 3% 정도 떼니까. 근데 제가 10달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회사에서. 그때는 기본급이 189만 5,300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야근을 첫 달에 몇 달 안 하니까 세금을 19만 원, 17만 원 정도 뗐거든요. 그 아웃소싱에서 받은 것보다 더 적어졌어요. 그 정규직 바뀌고 나서 받은 월급이. 아마 이런 거 겪으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너무 큰데 말고 한 2, 30명 다니는 조그만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 중에 정규직 바뀌었는데 급여 더 낮아졌다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어땠어요 기분이? 솔직히 속상했고 이게 진짜 변명인데 회사 문화 자체가 이게 조금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약간 밋밋한 문화다 보니까 사람도 그렇게 변해가지고서 허송세월 보내다가 지금 있게 된 거죠. 이제 중소기업 다니시면서 예. 조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네. 네, 왜 그런 이야기가 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일 큰 거는 사회적 통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닌데도 있거든요. 근데 8, 90%가 다 중소기업은 일단 급여 적고 그 다음에 일은 많고 복지는 정말 완전 최악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뭐 뉴스나 포털 같은 데서 비교가 되잖아요.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공무원, 공기업 이런 쪽이랑 비교가 되니까 계속 이렇게 편견이 안 좋은 쪽으로 퍼져가지고서 그렇게 조쏘 뭐 이렇게 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불리면은 중소기업 자체도 자기 스스로가 개선을 하려고 조금 좋은 쪽으로 바뀌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 자체도 제가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 나름 4, 5년 이중소기업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이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부터 매우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고 이게 정치적으로 보수 색채를 띠신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보수적이셔서 변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셔서 뭔가 제가 나름의 그냥 젊음의 패기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알았어 이러고 그냥 넘기시고 다음번에는 개선을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쌓여서 거기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또 스트레스 받고 뭐하고 이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러니까 조쏘 나오고 말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말 하면 좀 뭐하긴 한데 그냥 이게 젊은 층의 시선인데 맨날 회사는 거의 근 10년째 힘들대요. 회사는 10년째 힘든데 이게 약간 피해의식일 수도 있는데 사장님들 차는 항상
외제차예요. BMW 외제차. 항상 그래. 이게 예외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어딜 다니든 항상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걸 보면은 약간 좀 속상할 때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월급은 안 오르는데 사장님 월급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장님실에 한 200만 원짜리 커피포트 들어와 있고 다음날 뭐 이럴 때가 있어서. 지금 사원이세요? 지금은 그냥 일반 사원이요. 그 3년 됐으면 원래 주임이나 최소 예. 주임의 대리 정도는 달아줘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저희 회사 과장님이 지용이 주임 이제 뭐 달 때 됐냐 이런 말을 계속 올린대요 위에. 회사가 지금 인사 적체거든요.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나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인사 적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그냥 사원 언제 이렇게 할지 모르네. 그럼 회사에 예예. 가족분들이 많으신가요? 아 근데 저희 회사는 되게 신기하게 사장님 가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남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조선은 백두열통의 뭐 후계자 양성소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되게 신기한 게 사장님이 그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지 가족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일가 친척도 없고 다 남이에요. 예전 회사에서는 사장님 10년 지기가 뭐 부장을 있고 막 이랬거든요. 엄청 예전인데 제가 화장실 용품 같은 거 만드는 공장에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는 심지어 약간 규모가 있는 회사였어요. 한 80명 정도 되는. 거기는 사장님이 되게 가족을 사랑하는 분인가 봐. 그래서 친가 외가족 다 불러서 회사에 있었어요. 위에 계시는 한 열 몇 분이 다 친가 외가 분들이고 아래 생산직들은 아웃소싱으로 계속 돌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가보면 친가 외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진짜로 이게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여동생 쪽이랑 사장님 부인의 조카 쪽이랑 싸우고 있어요. 이런 일도 겪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20대가 또는 중소기업이 네. 어떻게 되면 20대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아까 약간 이야기했지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네네.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이 한 70% 네. 인구에 그 정도 이제 다니신다라고 하시는데 20대 분들은 어쨌든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어떻게 바뀌면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급여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고, 일단 첫째로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좋겠고, 위에 분들이 조금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 너무 폐쇄적이에요. 중소기업은 이게 완전 피라미드역이어서 회사는 적자라고 힘들다 그러는데 그거를 직원들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완전 백지장처럼 다 알려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어느 면에서 뭐 우리 회사가 힘들고 이런 거를 서로 공유가 돼야 힘들면 힘든가 보나, 이래서 급여가 안 올랐구나, 혹은 이래서 휴가나 명절에 상여금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서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그저 옛날 군대에서 약간 찍어 누르듯이 회사 힘드니까 너네가 이 정도 배려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약간 상명하복식으로 나가니까 그런 서로의 소통 문제가 커서 그런 소통이 좀 잘 되면 좋은 것 같고. 네다섯 군데 정도 다니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어디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역설이긴 한데 지금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불만도 제일 많이 토로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회사에 있는 거잖아요. 같이 계신 분들이 좋아요. 이게 중소기업의 유일한 장점인데 정말 유일무이한 장점인 것 같아요. 인원이 적으니까 서로 웬만하면 두세 달이면 거의 다 친해질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은. 그래서 마음만 맞으면 직원들끼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원이 적으니까. 근데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안 맞으면 한 명이 나를 엄청 싫어하면 내가 뭘 해도 싫어하니까 그 사람은 나를,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예전에 다른 회사 다닐 때 이런 걸 많이 겪어가지고서 초반에 되게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가지고 지금은 나름 조금은 이미지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회사 생활은 인간관계 측면에 있어서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좋고. 네. 사람에 대한 건 해결이 됐어도 네네. 어떤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해결되면 좋겠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네네. 어쨌든 뭐 생산직을 생각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20대 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 제목에다가 20대 생산직을 넣을 거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각자 사정이 다르겠지만 웬만해서는 다른 걸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하셔서 공무원이 되시거나 공기업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못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작은 2, 30명 다니는 제일 작은 중소기업 중에 중소기업으로 오시게 되면 매우 사람이 작아지는 경험을 많이 느끼게 되고 여러모로 불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니시게 되더라도 본인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혹시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이라면 조금 뭐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쪽으로 잘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